혼자만 읽기엔 너무 아쉬운 책들. 함께 읽으면 더 좋은 책들. 북토크쇼 해시태그 책 지금 시작합니다. 드디어 올해의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이제 그 한 가지 책이 아니고 한글에서 꼽은 올해 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저희 세 명이 각자가 추천하고 싶은 올해 책들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북섹션 책과 생각에서 이렇게 올해 책을 해마다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책들이 뭐 다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 종수를 다른 데보다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국내서를 10권을 뽑고 번역서를 10권을 뽑아서 더 다양한 좀 더 다양하게 리스트를 맛볼 수 있죠. 올해도 어김없이 이렇게 20권을 뽑았습니다. 저희 책방송에서 다룬 책은 20권 중에 6권이 들어갔더라고요. 뭐뭐 있었죠? 아픔이 길이 되려면 하고 조선공산당 병전, 그리고 이상한 정상가족, 그리고 계몽주의 2.0, 그리고 애프터 피케티가 들어가 있고요. 저희 첫 방송에 약간 파일럿처럼 했을 때 시대의 소음을 하나 소개를 제가 드렸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6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송곳. 저 혼자 했었는데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7권. 본인이 까먹으면 어떡합니까? 의외로 허당입니다. 송곳 같은 책을 또 올해 책을 꼽은 것도 독특한 거죠. 독특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주요 일간지들의 올해의 책들이 좀 비슷한 책들이 많아요. 또 베스트셀러 중심이고 예를 들어 조선공산당 평전은 한겨레만 들어가지 않았나요? 한겨레의 개성을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우려스러운 대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올해의 책 같은 걸 뽑을 때마다 그러니까 매주 책을 선정해서 그 책지면을 소개를 할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책들이 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의 가치들이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줄 세우기처럼 비춰지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못 읽은 책들은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고 그 책들은 저희도 이제 찾아서 읽어야 되는 책들이니까 그런 점들을 독자께서도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역시 이제 페미니즘 출판이 상당히 강세였고 이제 한 1, 2년째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면에도 랩걸이라든지 여자들은 자꾸 같은 질문을 받는다. 그리고 이상한 정상가족도 뭐 크게 보면 이제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책들도 이제 반영이 돼 있고. 그러면 리스트를 한번 쭉 두 분이 읽어주시면 어때요? 아 그럴까요? 한번 어떤 책이 있는지 좀 되새겨 보겠습니다. 저희 나오셨던 김승석 교수님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도 나왔습니다. 이 책은 특히 올해 뭐 주요 일간지를 뭐 휩쓸었죠. 올해 책들에 빠진 데가 없이 선정이 된 책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새로 모은 동문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산문선 전체 9권 이거 8년에 걸쳐서 6분의 그 신진 중견 한문학자분들께서 참여해서 번역해 주신 이 책도 정말 기획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올해 책으로 선정되기 충분한 책인 것 같고요. 번역 기간만 8년이 걸렸다고 하고 편집도 몇 년이 걸렸다고. 이 디자인도 아주 멋있게 올해 출연을 한 책입니다. 오늘 이 책 디자인한 그 디자이너 분을 만나봤거든요. 제 책 디자인한 분이라서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 나오는 그 그림을 그리셨대요. 손으로.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서 이 그림을 직접 보고 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림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글이 일단 다양해요. 뭐 당대의 문장가부터 노비까지 논설이나 상소문부터 일기 묘비명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형식의 글들을 여성들의 글도 좀 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원고지 18,000매니까 와 분량이 엄청난 거죠. 어떤 한 작가의 위대한 작가의 좀 전집 같은 그런 분위기도 나는데 이제 한국 산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 중에서 좋은 작품들을 고른 그 한국 산문서는 굉장히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번역서도 이제 10권인데요. 그 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 그 인공지능에 대한 약간 모든 논의를 다 모아놓은 듯한 그 맥스 테그마크의 라이프 3.0을 저희가 꼽았고요. 그리고 리베카 술릿의 여자들은 자꾸 같은 질문을 받는다. 정말 지겨울 정도로 같은 질문을 받아요. 저도 이 제목 자체가 진짜 다가오는 게 큰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20년째 같은 질문 받고 있어요. 결혼했니?
애는 있니? 이런 질문 말고 정말 저에 대한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네. 그렇죠. 솔릿은 특히 이제 올해 한국에 들어와서 네. 이 책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과도 이제 연대를 네. 하겠다는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표명을 해서 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었고요. 강연장이 막 꽉꽉 차가지고 막 그때 가셨었죠.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던 그 조지 프리스의 계몽주의 2.0 이것도 꼬았고요. 되게 재밌는 게 미국의 반지성주의와 계몽주의 2.0이 나란히 있어요. 이게 반대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미국의 반지성주의라면 그래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몽주의 2.0인 것 같아요. 어떤 그래서 시대를 좀 연결하는 네, 듯한 그래서 그 코드가 흐름이 있네요. 예,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vs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는 사람들의 전쟁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애프터 피케티 이 책도 지금 저희가 다뤘었죠 방송에서. 예. 역시 이 책도 꼽은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책 자체의 완성도보다는 이게 저희도 이제 의무부여를 했던 게 책에 담긴 어떤 취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에 좀 더 저희 쪽에서는 점수를 줬던 것 같아요. 저희 내부회의 때. 예. 그러니까 논문의 모음집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거든요. 수식 이런 거 좀 그렇죠. 빼면 네.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케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히려 피케티의 자본보다는 훨씬 쉬워서 그러게요. 예. 예, 읽을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설로는 이제 시대의 소음 줄리언 반스의 네. 예. 김 기자가 굉장히 좋아하는 네, 제일 소설이고요. 좋아하는 소설입니다. 쇼스타코비치 좋아하세요? 네. 뭐 예. 클래식 저도 음악에 좋아해요. 조예가 깊으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랩걸 그 호프자런이라는 여성 과학자의 이야기를 예 담은 책을 네. 선정을 했습니다. 세상은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멋지네요. 나무를 이제 연구하시는 분인데 나무의 어떤 신비, 고등생물에 가까울 정도의 나무들끼리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얘기들, 당연히 이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그런 얘기들과 함께 이제 여성으로서 이제 좀 기울어진 운동장인 이제 남녀 차별이 과학계라고 심한 하는, 그 예. 과학계에서 좌충우돌 하는 그런 돌파해가는 얘기들이 잘 쓰여서 어떤 책 자체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책입니다. 올해 그림책도 선정을 베키나의 알사탕. 예. 네. 뭐 백희나 작가 워낙 인기 있는 작가고, 근데 이제 이분이 같은 방식의 작업을 계속하면서도 이제 평론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문가 추천을 좀 받았는데 갈수록 이제 그 세계가 깊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베키나 작가의 알사탕. 예. 네, 이런 식으로 좀 리스트의 한정성을 넘어서는 이런 다양한 선택이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외부 전문가들이 추천해 주는 책들도 이제 따로 좀 소개를 했고요. 예, 아주 길게 소개는 못했지만, 그리고 이제 올해의 특징이라고 하면 한번 북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해서 북 디자인만 따로 한 코너를 만들었죠. 기사 쓰는데 되게 어떻게 쾌감이 밀려오는 게 그 책 사항을 쓸 때 원래 이제 저자 이름을 먼저 쓰는데 디자이너 이름을 먼저 썼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그런 기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잘 저도 못 본 것 처음 같아요. 그렇게 써보는데 네. 우리가 이 책을 만들 때 뒤에 감춰져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꺼내서 쓰는 그걸 쓸 때 되게 뭔가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구나 이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예, 저도 편집자 이름하고 디자이너 이름은 꼭 잘 보이는 곳에 예, 저자 이름하고 뭐 나란히 하든지 그렇게 해서 잘 보이는 표지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책을 만드는데 엄청난 예, 엄청난 기여를 네. 하시는 분들인데 예, 예, 저자만큼이나 어쨌든 올해 책 한겨레의 올해 책 특집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올해의 책 중에 자신만의 올해의 책 한 번씩 네.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책 중에 이문영 한겨레 기자의 웅크린 말들을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네. 목록에 이제 뭐 좋은 책들을 저희 책방송에서 또 많이 다루기도 했고 해서 좀 그중에 안 다룬 책들 중에서 저는 이 책을 좀 추천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뭐 정치인들이나 뭐 언론에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게 되게 우리가 낮은 데 있는 사람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올해의 책을 한번 뽑을 때 이런 책이 한 권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마치 우리 사회의 타이어 같은 사람들인 거죠. 어떤 그 이 세상을 돌아가게 굴러가게 하는 그런 이 밑바닥에 노동을 하면서 스스로가 이제 디디겨지면서 이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그런 여러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서 꼭 한번 추천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책 기사를 쓰면서 제목을 제가 이제 다시 쏘아 올려진 2017년판 난소공 이렇게 제목을 썼는데요. 실제로 이게 되게 문학적인 문체로 어떤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르포르타주,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되게 연상케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조세희 작가가 이제 추천사를 쓰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난소공의 난장이들이 자기 시대에 다 죽지 못하고 그때 그 모습으로 이문영의 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써주셨죠.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좀 특이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한국어 사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가 이 사람들이 한스럽다고 할 때 한자인데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그 업계의 어떤 은어나 속어, 주어 이런 것들을 모아서 처음에 딱 사전처럼 정의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그 안에 글을 시작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중세 농노랑 롯데리아를 합쳐서 이제 농노리아 이렇게 알바생들끼리 부르는 그런 말이라든지 뭐 강도와 맥도날드 합쳐서 강도날드, 뭐 등골빼다 카페베네 합쳐서 등골빼네 뭐 이렇게 노동자들이 쓰고 있는 그런 말들을 마치 자기가 들어가서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외부에서 날 수 없는 그런 말들. 그래서 더 흡인력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기사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문학에 되게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별명이 있죠. 문영체라는. 문영체. 네, 와. 자기 문체를 가지고 있는 네. 쉽지 않은 건데요. 그래서 이 책은 그 말해지지 않을 위험이 있는 존재들과 그 존재들의 삶, 그 존재들이 처한 사실을 이야기에 얹어 말의 길을 내려 한 무능한 실험이다. 이야기하기 위해 차용한 형식들은 어떻게 불려도 상관없다. 다큐여도 좋고 문학이어도 좋다. 기사여도 좋고 르포여도 좋고 논픽션이어도 좋고 소설이어도 좋다. 말해져야 할 것들이 말해지도록 빈 곳을 메우는 일로 다만 그렇게 읽힐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작가의 말에 써두셨는데요. 그래서 빈 곳을 메우는 일이라는 그 말이 되게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문영체라고 정말 부를 정도로 되게 그 인상적인 대목을 한 군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구로공단에서 개공, 임시직공으로 일하는 분의 삶을 이제 한 대목을 적은 부분인데요. 좀 의성어가 나옵니다.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드르륵 드르륵 구로공단을 증오하면서도 강명자는 공단에 기대 살았다. 노동의 추락을 겪으면서도 그가 생계를 구한 땅은 공단 옆 독산동이었다. 드드르륵 미싱 바늘이 강명자의 청춘을 콕콕 찍어 구로에 박음질했다.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도록 구로에 꿰매버렸다. 그 많던 구로공단 여공들이 지금 어떻게 사냐고 그에게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 다 어디 있냐고? 여기. 이렇게 나처럼 있지. 드르륵 강명자의 미싱이 툭툭 끊겼다. 정말 이 페이지를 점점 읽어 넘겨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좀 이렇게 사람들의 무거운 삶이 되게 깊게 와닿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 기자도 이제 기사 쓰기, 전형적인 기사 쓰기의 작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보통 이 역삼각형으로 된 그 말들은 대부분은 권력의 말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뭐 대통령이 말했다, 네. 검찰이 발표했다, 뭐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다. 항상 마이크를 네. 쥐고 있는 사람들의 네.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총계나 뭐 그 역삼각형에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이 말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형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절실한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이게 새로운 사실이 어딨냐, 거기 뭐 뉴스가 뭐냐 이런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팩트나 뭐 어떤 고발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아닌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더 되새겨볼 만한 말들인 것 같네요. 사이다 발언, 뭐 모든 것이 명쾌하게 정리되는 이야기들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저희가. 사이다 발언에 중독돼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제 그 이유도 있는데 많이 너무 답답했으니까 그동안 사이다가 필요할 정도 우리는 체해 있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억압과 분노가 이렇게 채기처럼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이다 발언에 중독돼 버리면은 이렇게 천천히 풀어주는 말들, 조곤조곤 설명해주는 말들을 좀 멀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방에 쫙 정리해주는 그런 좀 공격적인 말들로 수렴해 버리거든요. 역삼각형으로.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차분하게 돌아와서 일상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느린 말들을 생각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런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다는 것도 좀 희소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자들, 그러니까 르포르타주를 써야 되는 기자들은 대부분 이제 역삼각형에 익숙해져 버렸고, 현실적으로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좀 더 현실에 이렇게 깊이 발을 디디면서, 그리고 그게 좀 문영채처럼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감성적인 울림을 또 자극하는 그런 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이다가 없더라도 인생은 사이다라기보다는 그냥 맹물이잖아요. 맹물일 때도 있고 짠물, 막 눈물, 땀 이게 더 많죠. 예, 사이다는 정말 아주 가끔. 그리고 제목부터가 어떤 책인지를 알게 해주는 힘이 있대요. 또 웅크린 말들이라고 하는 게. 웅크린 말들의 허리를 펴줄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또 이 웅크린 말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책이네요. 분배 정치의 시대라는 책이고요. 제임스 퍼거슨이라는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인류학자가 쓴 책입니다. 뭐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딱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분배 정치라는 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 뭐 그냥 얼핏 생각해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하고 한데, 제가 이제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좀 제 상상력을 자극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실험이나 정치 운동에 대해서 저희가 익히 갖고 있던 어떤 생각들을 좀 깨부셔주는 대목들이 있어서 이 책을 골랐고요. 이제 기본소득 관련된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뭐 실험을 준비하는 곳들도 있고 한데, 저희 뭐 한국에서도 이제 기본소득 열풍이 불었었고, 근데 뭐 제임스 퍼거슨이라는 이 저자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논의에 깊게 발을 들여놓기도 했고, 스스로 기본소득론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기본소득에 대한 그런 정책적 지지나 이런 것보다는 그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의 토대는 무엇인가, 이거를 좀 묻고 있거든요. 정치 철학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0년 동안 이제 남아프리카, 나미비아를 중심으로 한 남아프리카의 지역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나미비아에 있는 기본소득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 현실은 그런 거예요. 과거에 이제 복지국가라는 게 점점 힘이 없어지고 있고, 신자유주의가 득세를 하면서 점점 뭐 경제가 파탄이 나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뭐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명제라고 한다면, 이분은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그러냐? 근데 이 사람이 본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를테면 남아공 같은 경우 사례를 들면, 남아공의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정권을 잡은 뒤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책을 펼 것이다 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좌회전 깜빡이 놓고 우회전 하듯이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불었거든요. 남아프리카에서도, 남아공에서도. 그래서 뭐 경제가 굉장히 파탄이 났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의 삶이나 국가의 정책을 보니까 훨씬 더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작은 규모긴 하지만 무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났고, 아이고,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휩쓸고 들어갔는데 네, 오히려 분배의 정치가 됐다고요? 그런 셈인 거죠. 어떻게 그럴 현실을 수가 보라는 있어요? 거예요, 이 사람 아. 얘기는.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네. 이런 건 통계가 필요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범죄의 수혜자에게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아주 광범위한 국가 공약이 출연했다. 2011년, 12년 사회복지 지출은 2002년, 2003년인 지출의 2배로 증가를 했고 현재 남아공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거의 30%에 달하는 1,600만 명이다. 그리고 60세 이상 약 300만 명의 노인들이 노령연금을 받고 1,100만 명이 아동보호지원금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보조금들은 라틴 아메리카 쪽이랑 다르게 거의 아무런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현금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빈곤을 막기 위해서. 근데 그게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나왔다는 게 더 웃긴 거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 거죠, 포퓰리즘적으로 사실은. 하는 예. 거죠. 예. 그거를 기존의 그 시각으로 보면 그거는 포퓰리즘 정책 이하도 이상도 아니야 라고 할 텐데 이 사람은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현금을 뿌리고 있느냐, 그리고 현금을 뿌리는 것 말고 어떤 대안이 있느냐.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그동안 노동 중심의 경제 체제를 만들어 왔는데 그게 더 이상 유효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서유럽 중심의 경제 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노동을 그 토대로 한 교환 경제라는 거를 너무 당연스럽게 여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세상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더 이상 노동을 교환해서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남반구 국가들뿐만 아니라 북반구에서도 더 이상 일자리를 모두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경제체제로 향하고 있고, 노동이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노동 가치론을 약간 아예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노동이 모든 가치를 창출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정치 철학의 토대라고 한다면 왜 거기에 얽매여하느냐. 실제로 우리는 분배 정치 시대에 들어갔다. 노동 정치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2012년 공식 노동 인구 통계는 미국 성인 인구의 단지 58.6%만이 실제로 고용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3억 1,400만 인구 중에 단지 1억 4,200만 명이 고용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그 가장 발전한 나라라고 하는 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고용에 근거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뭐 공장이 해외로 나가고 뭐 그렇죠. 네. 싼 노동력을 찾아서.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면 더 심해지겠죠. 더더욱 심해질 거고요. 네. 뭐 그것까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는 뭐 그렇게 추론이 가능하죠, 사실상. 그래서 이 제임스 퍼거슨의 얘기는 이 책의 제목도 원제가 그건데요. Give a man a fish이거든요, 원제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적 잣대나 그 정치 철학적 잣대라는 거는 사람이 일을 해야 돈을 받는다잖아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네. 뭐 그런. 그래서 빈자들한테 고기를 그냥 생으로 주지 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실제로 우리는 물고기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 다 죽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물고기를 주는 게 나쁘냐? 그러면 나쁘지 않다고 하면 그 물고기를 준다는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떤 토대를 가져야 되느냐? 이 제목인 Give a man a fish라는 것도 굉장히 그 함축된 의미가 있는데요. man은 굉장히 저희가 기피하는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man과 woman을 나누는. 근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man을 쓴 거예요. 이를테면 노동을 중심으로 한 경제 체제는 기본적으로 가부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가족 제도랑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은 야, 남자가 왜 그런 보조금을 받고 살아? 이런 강박관념이나 이런 거를 공격을 하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남자가 물고기를 거저 받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제도 자체도 그 시스템의 일부고 그거는 더 이상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것보다 그냥 사람들한테 1,000달러씩 나눠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좀 더 토론이 필요한 부분일 텐데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런 기본소득이나 이런 정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토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을 해야만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당연히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 이 권리를 과연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이런 과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이제 분배 노동 같은 거를 정의하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남아프리카에 가면
일자리도 없고 사람들이 다 손을 벌리고 사는 거예요. 구걸로 예, 살아가는 구걸을 하거나 예, 아니면 뭐 도둑질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또는 뭐 관광객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거나 좀 더 나가면 이제 날품팔이 뭐 이런 되게 굉장히 잡다한 비공식 경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노동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런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엔 그건 이제 분배 정치의 어떤 새로운 틀 안에서 분배 노동으로 해석을 해야 새로운 정치 기획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이제 혼자 뭐 중불나게 떠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비슷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나온 책 중에서도 이거는 일본의 인류학자가 쓴 책인데 오가와 사야카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제목은 하루 벌어 살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슷한 얘기겠구나. 짐작이 가능하죠. 예. 그래서 부제도 아프리카 도시민 사회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자본주의. 아프리카에 가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공식 경제에 기대어 살더라. 날품을 팔고 구걸을 하고 누군가한테 돈을 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비공식 경제가 이렇게 커졌는데 이거를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그 경제 체제에 대한 관념이나 이런 걸로 과연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들을 뽑은 이유는 미래지향적인 좀 논의에서는 굉장히 참고 삼을 만한 그 텍스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뽑았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가 FT 피케티 얘기를 했지만 뭐 다양한 실험들이 좀 필요한 시기잖아요. 그 중에 좀 저희가 참고해 볼 만한 실험으로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저는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을 골랐는데요. 한동일 선생님의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은 이제 강의록을 책으로 만든 것이기도 한데 강의와 완전히 똑같다기보다는 또 강의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와 또 그 이후의 일들까지 함께 담은, 그래서 좀 제가 대학교 때 듣고 싶었던 수업인 것 같아요. 라틴어 수업에 제가 도전하지 못했는데 그때는 너무 어려워 보여서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라틴어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라틴어 수업은 첫 번째 수업에서 맨 처음에 가르쳐 주는 문장이 프리마 스콜라 알바 에스트. 첫 수업은 휴강입니다. 예, 그래서 첫 수업은 아예 막 많은 라틴어 문법을 막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프리마 스콜라 알바 에스트. 첫 수업은 휴강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평소와 달리 잉여 시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그냥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생각지도 않게 생긴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운동장으로 나가 봄 기운에 흩날리는 아지랑이를 보는 겁니다. 봄날의 아지랑이는 강한 햇살을 받은 지면으로부터 투명한 불꽃처럼 아른아른 피어오르기 때문에 웬만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아지랑이를 보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이 단어가 원래 의미하는 대로 보잘것없는 것, 허풍과 같은 게 원래 아지랑이의 어원이었대요. 그래서 그 마음의 현상, 뭔가 아지랑이는 잘 관찰해야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어떤 잡념들, 의문들, 그리고 흔들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때 공부를 할 준비가 진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시간부터 막 지식을 주입한 것이 아니라 아지랑이처럼 미묘한 자연현상을 볼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보자는 거죠. 라틴어 수업에서 라틴어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라틴 문화를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재밌는데요. 예를 들면 유럽 대학의 평가 방식이 성적 구분이 이렇게 된대요. 숨마쿰 라우데,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숨마쿰 라우데가 최우등이래요. 마그나 쿰 라우데는 우수고요. 그냥 쿰 라우데는 우등, 베네는 잘했음. 이게 우리나라는 수미양가로 예전에 돼 있었잖아요. 근데 수미양가도 원래 그 자체로는 다 좋은 뜻이었는데 그렇죠. 다 하다는 거니까. 미부터는 이제 막 힘들었잖아요. 많이 혼났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우등한 건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우등한 것이 아니라 전보다
나아진 거래요. 과거의 자신보다. 예, 과거의 네. 나보다. 스스로의 발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서 남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보다, 과거보다 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잘한다, 보통이다, 못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다 잘하는 건데 그 잘한다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재미있는 문장도 많았어요. 재미있는 문장은 포스트 코이툼 옴네 아니말 트리스테 에스트. 뭘까요? 아니말이 들어가는 동물인데. 예, 동물도 들어가고 모든 동물은 성교 후에 우울하다라는 뜻이래요. 재밌죠? 예.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모든 동물은 성교 후에 우울하다라는 문장을 가르쳐 주시면 어린 학생들이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딴 곳을 쳐다본대요. 그런데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 정말 원하는 것을 진짜로 실현했을 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해내지 못했을 때 그리고 내가 상상한 그 행복만큼 크지 않았을 때 우울함에 빠진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열정적으로 고대하던 순간이 격렬하게 지나가고 나면 인간은 자기 능력 밖에 있는 더 큰 무엇을 놓치고 말았다는 허무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개인적 사회적인 자아가 실현되지 않으면 인간은 고독하고 외롭고 소외된 실존과 마주해야 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지만 그 목표가 끝나버린 후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허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만을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빛나게 할 수 있는 더 지속적인 가치를 찾아야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가장 외워두고 싶은 문장은 이거였어요. 읽는 순간 되게 슬퍼지는 문장이었는데 Si vales bene est, ego valeo. 예. 당신이 잘 계신다면 잘 되었네요. 나는 잘 지냅니다. 예, 너무 슬프죠. 예, 원래는 그 편지 그래서 예, 로마 사람들이 자주 상용어구로 쓰는 말이었대요. 그런데 저는 이 문장을 보니까 약간 러브레터 네, 영화가 그 영화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떠오르네요, 진짜. 예, 당신 잘 있냐고 이미 죽은 당신을 향해서 오겐키 데스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 남겨진 사람의 그리고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잖아요. 예, 그런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예, 문장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 그 사람은 나만큼 나를 걱정하지 않거든요. 예, 하지만 당신이 잘 계신다면 그러면 상관없는 거죠. 잘 되었네요. 네. 나는 잘 지냅니다. 예. 아, 그래서 나의 잘 지냄이 그 사람의 잘 지냄에 구속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제가 또 너무 과잉 해석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정말 외우고 싶다. Si vales bene est, ego valeo.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문장과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또 요새 지은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을 연결시켜서 전혀 지루하지 않게 마치 라틴어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을 줘서 참 좋았고요. 뭐 로마인의 음식이나 로마인의 어떤 사랑이라든지 예, 로마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역사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스포츠 이야기도 나오고. 저는 우리 책 프로그램 예, 그 해시태그 책에 어울릴 만한 문장을 하나 찾았어요.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독일의 수도자이자 종교 사상가의 문장인데요. 한글로 얘기하면 내가 이 세상 도처에서 쉴 곳을 찾아보았을 때 마침내 찾아낸 책이 있는 구석방보다 더 나은 곳은 없더라. 예, 멋지죠. 저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Perhaps Love라는 그 팝송에 보면 어쩌면 사랑은 뭐 Shelter from the Storm 그 폭풍우 치는 곳의 어떤 피난처 같은 곳이라고 하는데 저에겐 책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 폭풍우 치는 그 세상 속에서 뭔가 피난처 같은 곳이 저에게 책이었는데 이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분도 그렇게 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책은 라틴어 수업이긴 하지만 라틴어라는 것을 어떤 도구로 해서
삶에 대한 수업인 것 같아요. 인생 수업이기도 하고 또 이 수업을 통해서 인류가 오랫동안 지적 유산으로 삼았던 지금도 중요한 학문은 대부분 라틴어로 기록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순수한 지적 호기심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고 그리고 한 권의 책을 읽었지만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라틴어 수업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수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힘드셨죠?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서. 네. 이렇게 인생과 연결시켜서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수업 분들은 받으면서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바티칸 대법원이라고 하면 네. 변론을 다 라틴어로 하시는 건가요? 네, 라틴어로 진행되는 사법연수원 3년 과정을 수료하셨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쳐도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 비율은 5%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신 거죠. 그러게요. 네. 근데 그보다 더 훌륭한 거는 이런 책을 쓰신 것 같아요. 예, 이런 책을 쓸 수 있다는 거는 단지 지식의 힘이 아니라 감수성의 힘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사람들이 막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어떤 애틋함이 있어야 되는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예, 쓸 수 있었던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학생들과 계속 교감했던 결과물이기도 할 테니까 네. 그만큼 충실한 어떤 소통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의 마지막 시간이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예, 정말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그 책 얘기를 다양하게 보시는 분들하고 호흡하면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읽었던 책들의 폭이 되게 좁았다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평소라면은 뭐 좋은 책이네 그냥 넘어가고 그냥 사거나 읽지는 않았을 책들도 있었는데 그런 책들을 이제 뭐 책방송에 선정을 해서 또 뭐 책 지정팀에서 이제 기사를 쓰면서 읽고 되게 이거 되게 중요한 책이구나. 또 되게 나에 대해서도 배우고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책들 많이 있었거든요. 뭔가 단지 책을 리뷰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책에서 던지는 질문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예, 토론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어서 예, 너무 좋았던 시간이고 그리고 책 읽기의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하게 해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어서 예, 너무 좋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세상의 수많은 자극과 막 엄청난 복잡함과 그런 고통 속에서 잠깐 숨어서 책 속으로 안주하는 시간, 예, 책이 있는 다락방 속으로. 예, 책이 있는 다락방 속에 네. 예, 피난처를 삼을 수 있는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방송에서 늘 괜찮다 말하는 당신에게 신작을 소개해드렸었는데 또 내년에는 대형 프로젝트죠. 예. 서점 독서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하십니다. 네, 월간 정여울 가요계에 이제 월간 윤종신이 있다면 이제 독서계에는 월간 정여울이 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단 사고를 거대한 일을 쳤고요. 저지르셨습니까? 선사고 후수습이 제 인생의 모토라서 일단 사고를 쳤고요. 잡지를 많이 보는 사회는 되게 건강한 사회라고 하더라고요. 책의 형태로, 종이의 형태로 좀 더 천천히 생각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모바일로 읽으면 우리가 그 텍스트를 F자형으로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줄대로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있을 때 윗줄 하나 읽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읽는데요. 읽는 게 아니라 스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거나 골라서 하나 찍 읽는데요. F자형 리딩으로 모바일 텍스트를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열심히 좋은 글을 써도 다른 사람이 쓴 글은 대충대충 보게 되는 그런 폐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잡지를 다시 읽는 잡지에 대한 노스텔지아를 가지고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글로도 잡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종이 잡지에 대한 향수, 종이 잡지에 대한 노스텔지아를 좀 1년 동안이나마 아날로그적인 소통이 가능한 그런 잡지를 만들고 싶었고 사실은 월간이지만
각각은 하나의 단행본이에요. 예, 그래서 뭐 1호로 2호로 이렇게 나오긴 하겠지만 그냥 서점에서도 다른 책들과 똑같이 구입할 수 있어서 그런 월간 정려울이면서 한 권 한 권은 독립된 단행본인 그런 새로운 형태의 책을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분들 선사고 굉장히 후수습. 많을 네. 텐데. 보는 사람마다 요새 그거 물어봅니다. 수습할 일만 남았군요. 기대를 해보고요. 네. 예. 어쨌든 뭐 오늘로서 매우 아쉽지만 네. 예, 2017년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시태그 책은 2018년에 들어가면 잠시 좀 재정비 시간을 갖고 네.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 말고도 뭐 다른 방식들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책을 들고 다시 찾아뵐 예정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기회에 다시 책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